자, 그래서 어쨌든 자, 평면좌표 오늘 뭐 한 방에 오늘 끝낼 수도 있고 다음 주 화요일 날 마무리 지을 수도 있습니다. 뭐 봐서 그거는 봐서 얘기할게요. 일단 첫 번째 요거는 외워오세요라는 기본적인 공식. 두 점 사이의 거리 공식. 자, A라는 점이 있어요. 그림은 안 그릴게요. 아, 그림 그릴까? A라는 점 x1, y1. 두 번째 B라는 점 x2, y2. 다들 알고 계시죠? 거리라고 하는 거는 이건데 결국은 뭐 하는 거다? 이쪽 위쪽이든 아래쪽이든 어쨌든 요 직각삼각형에 대한 빗변의 길이 구하는 거다. 그래서 요 길이를 구해봅시다. 뭐예요? 지금 현재는 내가 x2가 크게 했지만 여기는 뭐 y1이 크게 했지만 y2에서 y1을 뺐다. 크기는 절대값이다. 라고만 생각을 해놓자. 그러면 우리는 뭐 한다? 피타고라스 정리를 쓰는 거지. 그래서 거리 D 공식은 뭐다? 루트 x2-x1 절대값이 있지만 어차피 제곱할 거라서 뺄게요. 여기도 y2-y1의 제곱. 됐나? 요거 하나 나왔다, 그치? 자, 그러면 요거 가지고 응용하거나 뭐 좀 만들어 간다라는 느낌의 약간 파생되는 유형들 몇 가지만 설명합시다. 거리끼리 그냥 뭐 같다일 수도 있고 두 배 하면 같다일 수도 있고 거리가 같다라고 하는 거. 요거는 이제 두 배든 세 배든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어쨌든 AB와 선분 BC가 뭐 예를 들어서 두 배를 해준 거랑 같다라고 하면은 이런 문제들 나오면 기본적으로 뭐 한다? 루트 속에 있는 것들끼리 비교한다. 그러기 위해서 뭐 한다? 양변을 제곱을 한다. 그래서 루트를 풀어서 꼭 비교를 해주세요. 알았죠? 뭐 이 얘기 말고 딱히 할 만한 얘기는 없는 것 같고 두 번째로 내가 해주고 싶은 얘기가 바로 뭐냐면은 외심에 대한인데요. 요 외심을 얘기하기 위해서 요 내용을 먼저 좀 갑시다. 삼각형의 네 개의 힘들. 이거 예전에 뭐 나랑 했던 사람들도 있을 거고. 삼각형에는 네 개의 힘들이 존재합니다. 내가 이제 배우던 시절에는 5심이었는데 하나가 빠지면서 이제는 네 개만 남았는데 그 중에 하나는 무게중심. 요거 좌표 구하는 거 공식인데 외워봤나? 혹시 안 외웠더라도 좀 이따가 이제 아마 오늘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는. 무게 좌표는 뭔 소리야? 무게중심. 자, 무게중심. 그리고 또 뭐 있게? 너희들이 알고 있는 내심, 외심. 그리고 하나 더. 이름을 들어본 사람들도 있을 거고 안 들어 처음 듣는 사람들도 있을 텐데 수심이라는 게 하나가 더 있음. 요 수심이라는 녀석은 사실은 정확하게는 고등수학에서 언제 하세요라고 배우질 않습니다. 교육과정에 들어가 있질 않아. 그래서 웬만하면 학교 시험에서 무엇을 수심이라고 한다. 그때 수심의 좌표를 구하시오라고 보통 얘기를 해주는데 근데 이제 가끔씩 학교 선생님들이 수업 중에 수심을 가르쳐 주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뭐 시험에다가는 그냥 수심의 좌표 구하시오라고 해버릴 수도 있거든. 그래서 나도 미리 한 번 더 정리를 해준다. 자, 그때 어쨌든 무게중심은 정의 혹은 그림을 그리는 방법. 나는 일단 그림이라고 얘기를 할 텐데 그림을 그리는 방법이기도 하지만 뭐이기도 하다? 정의이기도 하니까 그거 좀 잘 기억을 해두세요. 모든 점들을 다 그림을 그리는 방법과 좌표 구하는 방법으로 싹 4개 다 정리를 해줄게. 자, 첫 번째. 무게중심의 정의 혹은 그림을 그리는 방법. 너네 이제 초등학교 때는 막 작도 이런 거 했을 텐데. 어쨌든 무게중심의 좌표를 정확하게 탁 찍어주는 방법. 그게 바로 뭐냐. 컴퍼스랑 뭐였지? 각도기였나? 아닌데 각도기는 아닌데. 자와 컴퍼스만으로 그리는 게 원래는 맞기는 한데 그거까지 자세하게 얘기하려는 건 아니고 어쨌든 무게중심은 어떻게 한다? 이름에 힌트가 있다. 뭐? 중선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각 꼭지점에서 지금 현재 내가 그려놓은 삼각형 ABC에서 각 꼭지점 A에서 대변을 향해 정확하게는 대변의 중점을 향해 연결한 선을 우리는 중선이라고 불러요. 색깔 바꾸자. 중선이라고 불러요. 그게 모든 꼭지점에서 다 대변을 향해 중선을 그을 수가 있거든. 그러면은 세 중선은 무조건 한 점에서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그 점, 만난 교점을 우리는
무게중심이라고 하고 그래비티 오브 센터인가 뭔가 해서 어쨌든 G라고 표현을 해요. 자, 두 번째. 외워왔나? 무게중심의 좌표는 뭐 어떻게 구하지? x1, y1, x2, y2, x3, y3라고 세 점의 좌표가 다 주어졌다면 어떻게 한다? 세 점의 좌표를 다 더해서 3으로 나누기. y좌표 또한 y1, y2, y3 다 더해서 3으로 나누기. 요렇게 배울 겁니다. 언제? 내분점, 외분점 끝나고 나서 바로. 그래서 조만간 좀 이따가 아마 내가 증명까지 해줄 거다. 자, 그렇게 어쨌든 좌표를 구한다는 거 꼭 공식으로 외워두시고요. 두 번째, 수심이라는 게 있는데 수심은 무게 중심이 중선들의 교점이라면 얘는 수선들의 교점이야. 그래서 이거 잘 정리해 두세요. 모든 꼭지점, 각 꼭지점에서 대변을 향해 무슨 선? 수선, 수직인 선을 그었을 때 그때 그 수선들 세 개 역시 한 점에서 만날 수밖에 없어. 그때 그 교점을 우리는 뭐라 부른다? 수심이라 불러요. 자, 다시 한번 말하지만 요 내용 외운다 안 외운다? 외우지 않는 게 원래는 보통이다. 알았지? 그런데 뭐 한다? 학교 선생님들이 가끔씩 수업 중에 언급을 했기 때문에 그냥 수심의 좌표를 구하시오라고 할 수는 있다. 그러면 그거는 떠나서 교육과정 상으로는 수심은 정확하게 이렇게 배운다가 아니라 알려줄 테니까 구해봐까지는 할 수 있어. 뭐 세 꼭지점에서 대변을 향해 수선을 그었을 때 수선이 만나서 생기는 교점을 수심이라 한다. 수심의 좌표를 구하시오라고 할 거라고. 그럼 교육과정이 없는데 공식처럼 좌표를 구할까 안 구할까? 당연히 아니죠. 그래서 여기서는 수심의 좌표를 구하는 방법은 그냥 수선들의 교점으로 합니다. 뭐? 유빈아 벌써 졸리다. 어느 꼭지점에서 대변을 향해 수직인 선, 수직에 대한 얘기 나오네. 기울기 얘기를 해달라는 얘기야. 뭐? 직선의 방정식의 기울기. 그리고 또 하나 더 뭐 한다? A를 지나면서 수직인 선. A를 지난다라는 걸 이용해서 역시 한 점을 이용해서 직선의 방정식을 만들라는 얘기야. 그래서 세 수선들 중 두 수선만 구해서 교점을 찾으면 그게 답이에요. 그럼 나머지 하나의 수선은 자동으로 만날 수밖에 없거든. 알았음? 그래서 이거는 특별한 공식이 존재하는 건 아니고 수직인 선을 직접 구해서 직접 우리가 연립을 통해 교점의 좌표를 구합니다. 그래서 어느 단원에서 나오겠어? 직선의 방정식에서 등장하겠죠. 우리가 기울기, 수직이다. 그러면 기울기의 곱은 마이너스 1이다 이런 거 배웠었잖아. 또는 배울 거잖아. 그래서 어쨌든 직선의 방정식에서 나오고요. 얘는 지금 평면 좌표. 정확하게는 지금 하는 거는 아니고 내분에서 나오게 될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는 내심으로 가는데, 자, 내심과 외심은 되게 비슷하거든. 꼭 기억해둬야 된다. 내심을 그림으로 어떻게 그리게? 연아야? 혹시 알고 있나? 누구의 교점? 모르는구나. 내심. 그림 그리는 방법 또는 내심의 정의. 윤채 혹시 아니? 맞아요. 그거예요. 삼각형에 대하여 내각에 대하여 각의 이등분선을 그릴 수가 있죠. 좀 더. 각의 이등분선을 그릴 수가 있어. 안녕하세요. 여기도 마찬가지. 자다 왔냐? 어이구 잘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 그러면은 요 세 개의 누구? 각의 이등분선을 뭐 한다? 정확하게 내각이죠. 뭐 한다? 한 점에서 만난다. 그때 요 만나서 생기는 점을 내심, 보통은 I라고 표현을 많이 합니다. 알았죠? 끝. 그 다음에 이제 외심 먼저 하고 갈게. 외심은 되게 비슷해. 시은아. 삼각형의 외심 그리는 방법 혹은 정의. 어떻게 그리게? 아! 아, 그렇지. 조금 아쉬운데 어쨌든 모든 변들을 수직이는 거네요. 맞아요. 모든 변들에 대한 뭐 아까 세 개로 변할까? 수직 이등분선이 등장합니다. 그 세 개의 수직 이등분선 역시 한 점에서 만나. 가든 그 이등분선의 교점. 여기는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
세 수직이 등분선이 한 점에서 만납니다. 그 점이 외심이에요. 그리고 원점 O를 같이 표현할 때는 얘를 좀 다른 문자로 쓰긴 하는데 그냥 삼각형에다가 그냥 좌표평면 없이 그릴 때는 얘를 대문자 O로 좀 표현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자, 그럼 이제 뭐 한다? 좌표를 구하러 가볼 건데 얘는 공식처럼 외우면 되고 얘는 우리가 알고 있는 정의 혹은 문제에서 제공하는 정의 방식대로 그냥 수직인 선을 구해서 직접 교점을 구하면 된다 그랬어. 근데 내심이나 외심은 얘네들의 정의를 이용해서 구하는 게 아닙니다. 구하는 방식이 정해져 있어. 그 구하는 방식, 좌표를 찾는 방식은 내심과 외심이 갖는 굉장히 독특한 특징을 하나 찾아야 되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내심은 다른 이름으로 내접원의 중심이기도 하죠. 그걸 이용을 하는 거야. 내접원의 중심, 내접원이다. 삼각형의 안쪽에서 접하다 보니 반지름의 길이가 다 똑같다. 그 반지름의 길이가 바로 얘랑 얘죠. 뭐 내가 찾으려는 그 내심으로부터 선분 AB 또는 직선 AB, 직선 BC, 직선 CA까지의 거리가 같다라는 누구를 이용해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이용해서 구합니다. 직선 등장했네. 얘도 직선의 방정식이라는 바로 다음 단원에서 나오게 될 거고 다음 시간은 아닐 것 같고 다다음 시간쯤 아마 하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야. 외심은 다른 이름으로 외접원의 중심이라고도 부르죠. 그래서 이렇게 그었을 때 외접원, 삼각형의 외접, 바깥쪽에서 접하는 원이 그려졌을 때 그 반지름 또한 다 같아지지. 그 성질을 이용해서 뭐한다? 각 꼭지점으로부터 내가 구하고자 하는 점 A, B라고 했을 때 A, B까지 거리, A, B까지 거리, A, B까지 거리가 같다라는 성질을 이용해서 뭐한다? 외심의 좌표를 구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거는 뭘 이용하는 거다? 두 점 사이의 거리를 이용해서 구한다. 그래서 어느 단원? 평면 좌표에서 지금 등장을 하는 거예요. 알았죠? 요게 첫 번째 두 점 사이의 거리 공식을 응용하는 유형이니까 잘 기억해둬라. 알았지요? 그래서 어디로 가냐면은 우리 지금 교재가 풍선자지. 예를 들어서 5번 문제를 풀어보세요. 양수 K를 구해보세요. 그러면은 당연히 이렇게 하겠지만 거리 뭐 AB를 2배 해서 BC랑 같다라고 할 때는 뭐 거리 공식을 그냥 쓰는 게 아니라 제곱을 했다고 치고 루트 없이 바로 갈 겁니다. 그래서 AB 사이의 거리 뭐야? 6의 제곱 36 바로 쓸까? 그리고 K-2의 제곱. 거리면 루트를 씌우지만 제곱할 거니까 루트 안 씌우고요. 와, BC 제곱 뭐야? 16 플러스 K-5의 제곱. 둘이 같다라고 해주면은 뭐다? K에 대한 이차 방정식. 그래서 K 값이 2개 혹은 중근으로 1개 나올 수 있겠지. 그 중에서 양수 K를 구하라는 거 보니까 둘 중 양수 값을 찾아주세요. 뭐 이런 얘기겠네. 알았지? 요게 이제 아까 말했던 요거. 거리가 같다라고 할 때는 그냥 뭐 내가 엄청난 것처럼 얘기하지만 그건 아니고 그냥 거리의 제곱들끼리 비교해서 같다 하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디로 가냐면은 외심이 여기 나오나? 여긴 안 나오지 지금 이 교재는.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네. 이런 식으로 어쨌든 외심도 물어볼 수 있다. 알았지? 지금 토일반 같은 경우에 내신 고쟁이를 하고 있는데 거기는 바로 스텝 2 여기로 치면 그냥 유형별 문제 바로 나오거든. 자주 물어봅니다. 누구 외심은 꼭 기억해 놓으세요. 알았죠? 규린 알겠음? 예. 그 다음에 이제 뭐 해보자. 10번 같은 거. 요거는 뭐 유형 설명은 아니고 그냥 문제 한번 풀어보자 라는 건데 뭐 질문이 나오는 문제는 아니니까 그냥 한번 언급만 하고 가려고요. 이게 나중에 좀 필요하거든. 두 점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X축에 있는 점을 P. 그럼 뭐야? 거리가 같다라고 하니까 거리의 제곱들끼리 같다라고 해주면 되겠지. 맞지? 그래서 지금 요 말을 한번 쭉 써주면 뭐야? AP와 BP가 같다. 이 얘기잖아. 근데 거리와 거리가 같다. 자동으로 우리는 뭐 하고 시작한다? 제곱으로 이제 식을 쓸 텐데 그때 우리 뭐 필요해? P라는 점의 좌표 필요하죠. 그때 X축 위에 있다. 규린 씨, P의 좌표를 뭐로 잡을래요? 그렇지, A, 0. 그리고 Y축 위에 있다. Q. 시은아, Y축 위에 있는 점 Q의 좌표 뭐라고 잡을래? 0, B 이런 식으로 잡아달라는 얘기겠지. 그래서 만약에 이게 나중에
y는 x 위에 있는 점 P 뭐라고 잡으면 된다? a, a. y는 3x-1 위에 있는 점이다. 그러면 우리는 뭐 하면 된다? a, 3a-1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미수 잡아달라고. 알았죠? 이제부터는 미수는 최소한 개수를 제일 적게 좀 잡아주는 걸 더 좋아할 겁니다. 연립보다는. 알았음? 뭐 요 정도 얘기하면은 두 점 사이 거리 끝났어요. 요 있네 바로. 저 P의 좌표 잘못 잡아놨지 문제가? a, 2a 플러스 1로 잡아달라는 얘기겠지? 그리고 거리가 같다. 그럼 뭐야? AP제곱은 BP제곱으로씩 세워주면 되는 거. 알았나요? 자, 그러고 나면 이제 원래라면은 그냥 개념 설명하는 순서라면 어디로 먼저 가야 되냐면은 내분점, 외분점을 사실은 먼저 해야 됩니다. 근데 책의 순서상 심화 내용을 먼저 담고 살짝 다루고 나서 내분, 외분으로 넘어가서 이거 좀 지우고 심화 내용 하나 좀 설명하려고 하는데 지워도 됨? 시윤이 다 썼냐? 이거 써야 되지. 뭐 써? 어디로 넘어갈 거냐면 자, 정확하게는 이것만 쓰는 건 아니고 또 다른 거 하나가 더 있기는 한데 결국 저걸 이용하는 거. 이제 교과서에도 나오는 유형들이에요. 근데 좀 내가 설명하는 순서가 좀 비슷한 것들끼리 묶다 보니까 나중에 지금보다 이동해서 더 많이 나오는 것도 지금 같이 설명을 합니다. 뭐냐면은 거리의 합의 최소. 말 그대로 두 점 사이 거리겠지? 그 다음에는 요 녀석. 두 점 사이에 거리가 나오기는 하는데 거리의 제곱에 대한 합의 최소 하나 더 나올 거예요. 자, 이렇게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원래는 하나 더 있는데 그건 이제 심한 내용이라서 지금 여기까지만 딱 다룰게요. 마플 시너지에 나오니까 그때 가서 계약하고 나면 요거 말고 하나 더 있어 하면서 하나 심화 버전 또 설명하게 될 거야. 자, 어쨌든 거리의 합의 최소라는 게 있어. 거리의 합의 최소. 근데 그 안에서 세부적으로 보면 또 두 가지 유형을 나뉘어요. 이쯤 쓰면 되나? 여기도 마찬가지야. 거리의 제곱의 합 또한 최소값 또한 두 가지. 요쯤. 자, 각각 두 가지. 그래서 총 어떻게 보면 네 가지 유형인데 뭐냐면 어떤 임의의 한 점 P에 대하여 P에 대한 항목이 전혀 없어요. 근데 여기서는 어떤 직선, 그게 X축, Y축과 같은 되게 심플한 거 지금 나올 거고 도형의 이동으로 가면 좀 더 다양한 직선이 등장할 겁니다. 어쨌든 어떤 직선 위에 있는 점 P에 대하여 그때 거리의 합의 최소다? 그럼 물어보는 것 자체가 AB라는 점을 두 개를 주고 나서 AP라는 선분의 거리 또는 두 점 사이의 거리 그 다음에 BP 두 개의 합을 가지고 그냥 이 녀석의 미니멈 값 구해보셈. 여기도 마찬가지 AP와 BP의 합에 대하여 최소값을 구해보셈 이라고 등장을 할 거예요. 알았죠? 여기서 물어보는 건 뭐겠어? 이것도 임의의 점, 직선의 점인데 물어보는 것부터 차이를 보여주기 위해서 먼저 좀 쓰고 갈게요. 여기도 직선이 있는 점 P에 대하여. 근데 위에 거나 왼쪽 거나 이쪽 거랑 거의 똑같기는 한데 이번에는 뭐다? 거리의 제곱. 그래서 뭐다? AP와 BP라는 두 점 사이의 거리들을 제곱을 통해서 구할 거야. 이 녀석의 최소값을 찾아보세요라고 합니다. 그럼 기본적인 풀이는 뭐겠어? 얘랑 얘의 가장 큰 차이는 뭐겠어? 얘네들은 A라는 점과 B라는 점은 주겠지만 P는 임의 점에서 내가 X, Y 혹은 A, B 혹은 P, Q로 잡을 거야. 근데 앞에 있는 AP도 루트 안에 XY가 들어가 있고 두 번째 선분 BP 또한 루트 안에 XY가 더해져 있어. 이놈도 XY에 대한 식이고 이놈도 XY에 대한 식인데 절대로 합칠 수가 없어. 루트 때문에. 그래서 뭐 한다? 각각의 최소를 구할 수 없어서 그림을 통해서 그릴 거예요. 구할 거예요. 근데 얘는 AP라는 거리, 길이 또한 뭐야? 루트 표현되겠지. 근데 뭐해? 제곱하잖아. 루트 풀리지. 그럼 XY에 대한 식이 그냥 쫙 2차식으로 정리가 되어 있을 거고 뒤에 있는 BP도 마찬가지일 거야. 그럼 뭐야? 앞에 있는 X와 뒤에 있는 Y, X를 합칠 수 있지. 하나의 2차식으로. 그래서 요 녀석부터 먼저 얘기하자면 얘는 결론이 2차식의 최대 최소, 정확하게 최소값을 찾아주시면 됩니다. 근데 얘는 루트 더하기 루트야. 절대로 합쳐서 하나의 식으로 최소값 찾을 수가 없거든. 그래서 그림을 이용을 하는데 자, 그 그림 지금부터 그려줄게요. 여기 A가 있어. 여기 B가 있어. 그때 예를 들어서 그냥 하나의 예시 임의의 점 P라고 하니까 예를 들어 P가 여기다 쳐보자. 그럼 APBP 합은 이겁니다. P가 여기 있다면 APBP 합은 이걸 거예요. 뭐 여기 있을 수도 있죠.
그렇게 만들어진 APBP의 합 중에서 가장 짧은 거는 언제일까? P가 AB 사이에 딱 놓여서 AP 더하기 BP 자체가 선분의 AB를 만들 때. 근데 P의 위치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 P의 좌표를 물어보진 않아요. 어쨌든 결론은 뭐다? 는이라고 해야겠다. 그냥 선분의 AB. 이게 끝인 문제. 그림으로 설명하니까 되게 쉽지? 자, 그리고 내용이 별거 없지. 그냥 결국 A, B 사이의 거리를 구하면 돼. 이렇게 되다 보니까 문제를 그냥 이렇게 줘버리면 A라는 점의 좌표도 주고 B라는 점의 좌표도 주고 뭐 임의의 점 P에 대하여 좌표평 위에 있는 P에 대하여 A, B, B 합의 최소를 구하시오. 이런 문제가 의미가 없다고. 그냥 A, B 사이의 거리 구하시오랑 뭐가 달라. 그래서 얘의 가장 대표적인 예시를 꼭 기억해 두세요. 그게 바로 15번 문제입니다. 지금 저거. 자, 뭐야?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루트 A-3의 제곱 더하기 B 플러스 2의 제곱. 그 두 개를 더해서 최소값 찾아보세요. 이거야. 거리라는 말 그 어디에도 한 적 있어? 없어? 없어요. 유민아! 자, 점과 점 사이의 거리라고 말한 적이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너희들이 만약에 이 녀석을 뭐라고 해석을 한다면 A, B로부터 0,0까지의 거리. 만약에 이 녀석을 뭐라고 해석한다면 역시 A, B로부터 3,-2까지의 두 점 사이의 거리라고 해석을 한다면 여기에 0,0이 있고 여기에 3,-2가 있어. 만약에 이 A, B가 B가 아니라 만약에 A, 2A-1이거나 했다면 직선일 수 있겠지만 A, B에 대한 그 언급이 아무 데도 없어. 그냥 실수래. 양수 이런 말도 없어. 그럼 뭐다? 아무런 점 P에 대하여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는 A, B를 구하시오가 아니라 뭐 하면 된다? 결국은 여기 A, B가 있겠지. 우리는 이게 답이야. 루트 13 하면 끝인 거야. 뭔 말인지 알겠음? 이렇게 등장을 한다. 루트 더하기 루트로 나와가지고 그거를 너네가 스스로 점 사이의 거리와 점 사이의 거리들의 합이다라고 해석하세요라는 문제로 나와요. 해석형 문제로. 알았음? 별거는 아니지 알고 보면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직선 위에 있는 어떤 직선 위에 있는 점 P에 대하여라고 하면서 그림을 간단히 그려보면은 뒤에 보이지? 여기 X축이 있습니다. 지금은 다양한 직선 위에 있는 점 P를 표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문제를 풀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X축으로 예시 드는데 너희가 이제 도형의 이동 들어가서 중간고사를 대비를 할 때가 되면은 저 P가 돌아다니는 직선이 좀 다양한 직선이 될 거예요. 어느 단원에서? 도형의 이동 단원에서. 알았음? 그래서 그때를 위해서 지금 미리 한다고 보면 된다. 요 위에 어딘가에 P가 놓여있대. X축 위에. 근데 A의 좌표 줍니다. 뭐 X, Y1이든 뭐든. 여기에 B라는 점이 주어졌다고 쳐볼게요. 그때 AP 더하기 BP의 합이라고 하면은 이 길이와 이 길이의 합이야. 맞지? 이걸 가장 짧게 만들어주면 되는데 자 문제는 뭐가? 여기서의 핵심은 뭐 식에 대한 내용을 해석해주세요 이지만 내가 또 하나 이거랑 같이 묶어놓은 이유는 결론은 뭐다? 일직선 만들면 최소값이라는 얘기야. 그지? 그래서 일직선을 만들어주면 되는데 얘는 직선, P가 돌아다니는 직선에 대하여 한쪽 편으로 몰려있는 AB가 있으면은 일직선상 움직일 수 있어 없어? 없지. 무조건 꺾여버린단 말이야. 근데 어떻게 해야 최소값을 찾아줄 수 있을까? 즉 일직선을 만들어줄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는 APBP의 합과 똑같은 거리 하나를 더 만들기 위해서 자 이거 중요하다. P가 돌아다니는 직선. 나중에는 저 P가 X축이 아니라 Y축이나 YX나 Y는 3X 위를 돌아다닐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직선에 대하여 A, B 주어져 있는 점들 중 한 놈만 그 직선에 대하여 대칭 이동시켜주세요. 거리가 같아지고 수직이 되게 이동하면 되겠지. 그러면 이제 우리가 구하고 싶었던 BP, APBP의 합 중에 BP가 뭐로 바뀌었어? B'의 P로 바뀌면서 우리의 최소값은 결국 AP와 B'의 P의 합에 대하여 최소값을 찾아주면 되는데 이제 뭐예요? 저 직선을 기준으로 양쪽으로 놓여있는 A, B' 사이의 거리에 대하여 가장 짧은 거리는 뭐 하면 되겠네? 일직선으로 만들어주면 되겠네. 그러면은 P는 뭐 대충 위치가 여기에 놓이게 될 거고 최소값은 뭐다? A, B'을 구하면 답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야.
이거 도형 이동에서 많이 나온다. 잘 기억해둬라. 지금 당장은 통산자를 하면서는 아마 못 만날 수도 있다. 그리고 다른 교재들도 평면 잡표에서는 잘 안 낼 수도 있어. 왜냐면은 도형의 이동으로 가면은 다양한 직선들에 대한 대칭 이동도 배우는데 일단 X축에 대한 대칭 이동이라던가 Y축에 대한 대칭 이동을 한 번 더 정리를 할 거거든. 그래서 그때 보통 많이 나와요. 대부분의 문제집들이 지금 다루는 게 아니라 그때 다룰 거야. 근데 이동하는 것만 제외하고 보면 결국 점사의 거리라서 지금 다루는 게 맞다라고 생각해서 나는 지금 설명하는 거거든. 알았니? 시으시? 예, 뭐 지금 쓰느라 바빠 죽겠죠? 내 말이 귀에 들어는 가니? 들어는 가? 아유, 다행입니다. 도형의 방정식은 내가 써주는 내용들이 좀 길 거야. 꼭 쓰는 건 좋은데 귀 열어놓고. 알았지? 그 다음에 이제 거리의 제곱의 합의 최소로 넘어갈 겁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계산형만 보면은, 계산하는 과정만 보면은 그냥 2차 함수의 최대 최소. 알았죠? 근데 이제 점사의 거리를 식으로 쓴다던가 하는 게 이번 단원이다 보니까 첫 식을 세팅하는 것 때문에 지금 단원에서도 물어보지. 자, 어쨌든 AP제곱과 BP제곱의 합의 최소를 찾아주세요. 이런 식으로 등장을 하는데, 자, 이 안에서 또 너네가 알아둬야 될 게, 이 안에서 또 물어보는 건 두 가지입니다. 뭐냐면은 지금처럼 AP제곱과 BP제곱에 대하여 최소를 찾아주면 돼요. 두 번째, AP제곱과 BP제곱과 CP제곱의 합의 최소를 구하세요. 라고도 물어봐요. 자, 제곱이 3개겠지. 나중에 막 4개, 5개 될 수도 있다. 자, 어쨌든 지금 결국 전개하면 뭐 나온다? 2차식 나와. 그래서 2차식을 풀면 되는데 이 녀석은 이렇게 푸세요라고 좀 외우게 시키는 것도 존재함. 그거를 기억을 해놓자. 첫 번째, 그래서 2차식의 최대 최소, 2차 함수의 최대 최소를 구하세요라고 하면은 사실 언제 최소야? 꼭지점에서지. 만약에 최대 구하시오였다면 이렇게 생겼을 거고 알아서 언제 최대야? 꼭지점에서 최대일 거야. 꼭지점의 좌표가 먼저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최소값을 대입해서 구하지. 처럼 얘도 마찬가지야. 이렇게 풀더라도 결국은 P의 좌표가 먼저 나오고 최소값은 그걸 대입했을 때 나오는 건데 여기서는 그 P를 외워버릴 겁니다. 바로 제곱 더하기 제곱의 합이 최소가 되도록 하는 점 P는 어디에 위치한다? AB의 중점에 위치할 거고 3개 AP제곱, BP제곱, CP제곱의 합이 최소가 되도록 하는 점 P는 어디 놓인다? 삼각형 ABC의 무게중심에 위치해요. 이거는 외워두면 굉장히 편한 거라 꼭 암기를 해두도록 하셈. 자, 그런데 이걸 만약에 까먹었다. 그러면 너희들은 뭐 하면 돼? 만들어가면 돼. 어떻게? 그냥 그래봐야 2차식의 최대 최소야. 그런데 내가 지금 강조하고 싶은 건 그게 아니라 왜 중점이며 왜 무게중심인지를 증명하세요라는 것도 자주 나오니까 이것도 기억을 해야 돼. 자, 너네 학교 시험에 서술형이라는 거 존재하죠? 여태까지는 아마 증명하시오, 보이시오라는 문제를 거의 못 만나왔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건 학교마다 달라지는데 도형의 방정식은 어느 학교든지 간에 서술형이 있는 학교라면 전부 다 증명을 하나 정도는 물어볼 가능성이 있다. 그때 아무거나 주고 막 증명하세요를 물어보진 않아. 딱 물어볼 만한 후보들이 몇 개 정해져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얘입니다. 꼭 외워놓으세요. 알았죠? 그래서 도형의 방정식에서 자주 물어보는 증명들은 내가 해주기도 할 거고 이거 중요해. 이 증명은 알아놔야 돼. 또 몇 개는 이 증명은 그냥 내가 보여만 줄게. 이해만 하고 물어보진 않으니까 뭐 외울 것까지는 없어. 이렇게까지 다 얘기를 해줄게요. 알았죠? 어쨌든 이 증명, 지금 내가 말하는 저 증명은 자주 물어보는 녀석 중 하나다. 알았지? 자, 어디에 있을까? 여기 있을 것 같은데? 여기 있네. 18번. 자, 이거를 무게중심의 좌표는 사실 1과 9 더해서 2 나누면 5, 내가 무게중심을 했네, 근데 혹시? AB의 중점. AB의 중점의 좌표는 1과 9니까, X좌표들이 1과 9니까 중점은 5, 5와 3이니까 4, 5,4. P의 좌표는 뭐일 수밖에 없다? 5,4다. 라고 해서 구하면 빠르다. 알았지? 근데 그 5,4를 이용하지 말고 2차식의 최대 최소를 이용해서 이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그러다 보면 5,4가 나오네? 라는 걸 통해서 앞으로는 기억을 해놓으면 되니까. 알았지?
증명은 그 뒤에 내가 설명해 줄게. 자, 이 문제 일단 풀어보세요. 5,4 이용하지 말고 5,4 왜 5,4인지를 너네가 찾아. 2차식의 최대 최소를 풀란 얘기다. 풀어보세요. 18번. 활용형 문제를 식으로 쓰는 연습을 안 한 사람들이 이거 보면 뭐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일단 내가 뭐하라 그래서 2차식을 좀 쓰라 그랬잖아. 2차식을 쓰는 건 너희들의 역할이지 내 역할이 아니야. X축 위에 있는 점 P의 좌표 내가 어떻게 잡으라 했어 아까? A, 0으로 잡으라는 거 내가 설명했었고, 제곱 더하기 제곱의 최소값을 구하는 거야. 그냥 제곱 더하기 제곱을 우리가 구하면 되는 거 아닐까? AP 뭐야? A-1의 제곱에 더하기 25 루트 씌우면 AP고 그걸 제곱했으니까 루트 안 쓰면 되지. 저기 유빈아, 그 다음에 BP도 마찬가지야. BP BP 그럼 뭐야? A-9의 제곱 플러스 Y 좌표끼리 빼면 3 제곱하면 9 끝났잖아. 이 식조차 안 세우면 당연히 못 풀지. 식을 세우세요가 목적인데 여기서 내가 특별한 거 썼어 안 썼어? 안 썼습니다. 그냥 점과 점 사이 거리, 두 점 사이 거리 공식 쓰는 거밖에 없잖아. 지금 알겠어? 자, 전개해보자. 그럼 뭐야? A제곱 2개, 2A제곱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18A 20A 근데 아까 내가 말을 잘못했다. 생각해보니까 중점 하면 된다고 하면서 5,4 이랬던 것 같은데 그지? 아까 X축 위에 있는 점이라는 걸 내가 못 봤었어. 어쨌든 상수항 1 더하기 25 더하기 99 81 더하기 9 90 26 116이냐? 그럼 이제 이 녀석이 뭐? 최소가 되도록 하는 걸 풀어주시면 돼요. 그럼 뭐다? 1차의 개수가 2로 묶었으니까 10이겠죠? 제곱식으로 고치고 싶으면 상수항을 신경 쓰지 마. 어쨌든 뭐다? 는 언제 나온다? A가 5, 1때 등장을 합니다. 라고 기억하면 되고 대입하면 답이겠지. 얼마야? 66이다 되겠네. 답은 몇 번? 3번. 알았나요? 이렇게 푸는 게 2차식의 최대 최소입니다. 자, 직선 위에 있는 점 P에 대하여 이 문제는요. 방법이 없어요. 이거는 무조건 2차식의 최대 최소로 풀어야 돼요. 언제처럼? 지금 우리가 푼 문제처럼. 나 아까 이건 줄 알고 풀어보라고 한 건데 어쨌든 똑같은 예시니까 결국은 직선 위에 있는 점 P. 지금 어디 위에 있었어? X축 위에 있었지. 그래서 뭐 하는 거다? 2차식을 세워서 그 2차식에 대한 최대 최소를 푼 겁니다. 직선 위에 있는 점 P는 얘네들처럼 외워서 푸는 게 전혀 없어요. 알았음? 그래서 직선에 있는 점 P는 지금처럼 2차식을 세워서 가는 게 맞다. 근데 여기서도 2차식의 최대 최소가 있고 거기서 이제 직선 위에 점 어쩌고저쩌고 할 때도 외워서 푸는 방식이 있기는 해. 아예 뭐 아닌 거는 아닌데 예외가 항상 등장할 거거든. 근데 너희들은 문제가 뭐야? 예외랑 외우는 거를 구분을 잘 못하거든. 막 써. 외워야 돼. 예외인데 외운 것처럼 풀고 외워야 되는 건데 예외처럼 풀어가지고 막 쓰거든. 그래서 오히려 혼동을 줄까 봐 그냥 외우는 걸 안 할 거예요. 직선에 있는 점피는. 알았지? 자, 두 번째. 이번에는 직선 위에 있는 점피 이런 거 없나? 아, 여기 있네. 20번 같은 거. 자, 좌표 평면 위에 있는 OAB까지 그때 꼭지점을 하는 삼각형 OAB의 내부에 어느 한 점 P가 있습니다. 그때 OP제곱, AP제곱, BP제곱의 최소값을 구해주세요라고 하면은 자, 이게 지금처럼 객관식이다. 그럼 어떻게 풀면 된다? 사실 OAB의 무게중심 찾으면 그게 바로 P야. 알았지? 원래는 외워서 푸는 건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뭐처럼 풀어보자? 그냥 2차식처럼 한번 풀어보자. 그럼 P라는 점의 좌표를 뭐라고 잡을까요? A, B도 좋고 X, Y도 좋고 일단은 A, B라고 할게. 알았지? 그럼 이제 우리는 뭐 한다? 제곱 더하기 제곱 더하기 제곱이라는 요 식을 A와 B에 대해서 표현을 해보자. 그래서 뭐 한다? OP제곱, A제곱 더하기 B제곱에 루트 씌운 게 OP, 그래서 루트 풀면은 제곱인 거지. 두 번째 A-3의 제곱에 플러스 B제곱. 세 번째는 A의 제곱 플러스 B-6의 제곱. 그래서 세 개를 싹 정리해봅시다. A제곱, A제곱, A제곱이 세 개 나오니까 3의 제곱. A에 대한 1차항은 마이너스 6A 하나. 그 다음에 B에 대한 2차항 뭐예요? 또 B제곱, B제곱, B제곱 3개죠? 3B제곱. 그 다음에 B에 대한 1차항 마이너스 12B. 그 다음에 상수항 9, 36 얼마? 45? 45.
그래서 요 녀석의 최소값을 찾아주세요 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어때? A는 A끼리 2차식 만들지. 그래서 뭐 굳이 이렇게까지는 안 하겠지만 잠깐 해주면은 3으로 묶어줘요. 그러면 남은 게 A제곱 마이너스 2A니까 A-1의 제곱에 플러스 점점점으로 바뀌겠지. 얘네도 마찬가지. 3으로 묶어주면은 B제곱 마이너스 4B다 맞지? 그래서 뭐야? B-2의 제곱 플러스 점점점으로 바뀌겠지. 그래서 이 최소값은 언제 등장한다? 얘가 최소가 되도록 하는 A, 얘가 최소가 하는 B, 일 때 등장을 할 것인데 그게 바로 P의 좌표이며 그게 바로 무게중심 1,2가 나오게 되는 거야. 알았죠? 그리고 그때가 최소값이지. 대입만 해주면 답이니까 답은 그냥 바로 쓸까? 3, 4 알았죠? 21 9 답은 30 끝. 어디 갔어? 5번 이렇게 나오는 거야. 알았니? 알았니? 자, 그럼 여기서 증명해 보시오. 증명하시오라는 문제를 만났다고 치자. 그러면 일반적으로 보통 미지수를 주거나 우리한테 뭐라고 잡으라고 하냐면은 A, B, C 삼각형 A, B 이건 안 써도 돼. 여기도 AP제곱, BP제곱, CP제곱으로 바뀌면서 얘네들이 X1, Y1이라고 주어지거나 우리가 직접 잡거나 2 여기도 마찬가지. 이거 근데 밑에 풀이 지워도 돼 이거? 이건 지워도 되지. 그러면 얘네들이 다 뭐가 됐을까? 에이 이거 X, Y로 하자 이제. X 빼기 X1의 제곱 Y 빼기 Y1의 제곱 X 빼기 X2의 제곱 귀찮으니까 Y는 안 할래. X 빼기 X3의 제곱 귀찮으니까 Y는 안 할래. 너희들 하면 되겠지. 정리해보면 X제곱이 또 3개예요. 그리고 마이너스 2x1x, 마이너스 2x2x, 마이너스 2x3x 이로 묶어주면은 x1 더하기 x2 더하기 x3x. 그 뒤에 뭐 y도 2창 있을 거 막 하겠지. 그치? 근데 우리는 어차피 1대 최소를 가질 때만 보면 되니까 여기만 봐봐. 어떻게 될 거야? 축을 찾아주면 되겠지. 2차식의 축, 2차식의 최대제곱은 축에서 x는 뭐예요? 마이너스 2분의 b. 그래서 3분의 x1, x2, x3의 합이 나오는 거예요. y도 마찬가지. 그런데 이렇게 구하는 게 뭐였네? 아까 무게중심이네. 그래서 따라서 무게중심의 좌표 1대 어쩌고저쩌고 하면 되는 거예요. 알았죠? 문제의 물음은 뭐 이것이 최소가 되도록 하는 점 P가 무게중심임을 설명하시오, 증명하시오 라고 보여주겠지. 제공했겠지 문제는. 알았죠? 이런 식으로 찾아가는 겁니다. 여기까지 됐음? 그러면 오늘 해야 되는 내용, 그러니까 평면좌표 전체의 내용 중에 한 절반 정도 완료한 거야. 이제 남아있는 건 내분, 외분, 그리고 무게중심, 그리고 하나 더 있는데 파푸스 중선정리랑 각이등분선 정리까지는 잠깐 쉬었다 합시다. 알았죠? 예. 요 얘기 먼저 좀 하고 갈까? 자, 이거는 뭐 별거는 아닌데 삼각형 모양이 어떠니? 라고 물어봅니다. 또는 이 다음인가, 이 전인가, 23인가, 25번 보면은 정삼각형이 되도록 하는 A의 좌표 구하기, 뭐 K 값 구하기 이런 거 있었을 거야. 삼각형 모양을 정삼각형이 되도록 우리가 완성을 하세요. 결정이라고도 하고 또는 삼각형 모양을 찾아보세요라고도 하는 이 문제 언제 풀어봤어 우리가? 어느 단원? 공통수학 1에서. 인수분해 단원에서 배웠죠. 삼각형 세 변의 길이 ABC, 스몰 ABC에 대하여 다음 식을 만족할 때라고 하면서 ABC가 막 복잡하게 나와 있었을 거야. 그거 다 인수분해 해주면 뭐 결국은 A는 B, 뭐 A는 B는 C 또는 뭐 B제곱은 A 제곱 더하기 C 제곱 뭐 이런 식으로 나오면서 직각삼각형인지 정삼각형인지 이등변인지 뭐 나오잖아. 그런 것들처럼 결론은 뭐다? 변의 길이를 알아야 된다. 그래서 이런 문제 만나거나 정삼각형이 되도록 하세요라는 문제를 만나면 선분 AB, 선분 BC, 선분 CA의 길이를 일단 점과 점사의 거리를 이용해서 찾아주세요라는 얘기다.
이 얘기 하나 하고 싶은 거 하나 있었고, 그 다음에 사실 이것 때문에 한 건데, 26번 삼각형 넓이 구해봐. 삼각형의 넓이 어떻게 구해? 뭐 정삼각형이면 정삼각형만의 방식이 있고, 그지? 직각삼각형이면 직각삼각형만의 넓이 구하는 방식이 있잖아. 또는 이등변이면 이등변만의 넓이 구하는 공식이 있다고. 맞죠? 자, 그래야 뭐 어떤 삼각형인지 알아야 밑변 높이를 어떻게 잡을지 알잖아. 그럼 이것도 뭐 해야 된다? 삼각형 모양을 찾거나 혹은 그림을 그려봐야 된다. 그래서 세 점의 좌표를 좌표 평면상에 그림을 꼭 그려라. 요번 단원을 큰 범위로 보면은 도형의 방정식이라고 합니다. 너네가 도형의 방정식을 많이 질문을 하게 될 텐데 앞으로 질문을 하는 대다수의 이유가 뭐 내가 수업 중에 설명한 유형들이나 뭐 방식들이나 이런 것들을 까먹어서 질문을 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거는 사실은 내가 풀이를 꼭 안 해줘도 책만 다시 봐도 알 거야. 맞지? 근데 너희들이 많이들 질문하는 좀 고난도 중난도 이상의 문제들이 다 뭐냐면 그림을 안 그림. 그림 좀 그려야 돼. 이거 내가 아마 지난 시간에 강조했었을 거다. 그죠? 그림을 꼭 좌표를 꼭 찍어주세요. 그래야 어떤 삼각형인지를 안다. 알았지? 자, 그 다음에 일단은 유형 6번 쪽으로 넘어올 건데 여기서 또 하나 설명할 게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아이고야 파푸스의 중선정리라고 하는 녀석이 하나가 있고 지금 당장 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미리 같이 설명하는 가계 이등분선의 성질이라고 하는 게 하나가 더 있어요. 이거는 언제 배우냐면은 오늘 아마 할지 안 할지 확실히 모르겠는데 내분 외분에서 나올 거야. 자, 갑니다. 파푸스의 중선 정리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중선. 아까 무게 중심할 때 중선이 뭔지 설명했지. 삼각형 ABC가 놓여 있음. 그때 A에서 또는 B에서 또는 C에서 대변을 향해 중선을 하나 그을 거야. 그때 중선을 그었을 때 만나는 요스 점 또는 BC의 중점을 보통 M이라고 표현을 해요. 공식 뭐다? AB의 제곱 AC의 제곱의 합은 BM 또는 CM의 제곱과 AM의 제곱의 합을 2배 한 것과 동일하다. 요거 꼭 외워둬라. 알았지? 요 둘의 선분의 제곱의 합은 이놈과 이놈 혹은 이놈과 이놈의 제곱의 합의 2배다. 알았죠? 자, 요걸 꼭 기억하는데 또 자주 나오는 거 나옵니다. 뭐? 증명. 자, 요거는 증명 지금 바로 해버릴 거야. 증명 서술형으로도 많이 나오고 지금 저 문제처럼 빈칸 출연형으로도 많이 나오니까 저 방식 자체를 꼭 기억하세요. 어차피 옆에 있어서 자세하게는 뭐 설명 안 해도 되는데 증명을 물어보니까 한 번은 더 보여줄게. 자, 파푸스 중선 정리의 증명 방식은요. 지금 저기처럼 좌표 평면을 이용하는 겁니다. 어떻게? BC의 중점 있지. 어느 한 선분의 중점. 그 중점의 좌표를 원점으로 보통 잡아요. 그게 제일 편하거든. 그래서 지금 나는 이렇게 X축에 놓여있고 이 점 M이라는 점을 O라고 생각을 합시다. 그리고 이쯤 여기에 Y축이 놓여있다. 그러면 C라는 점의 좌표를 small c, 0 그러면 B는 마이너스 c, 0이 될 거고 A라는 점의 좌표는 모르니까 그냥 A, B로 할 거예요. 그때 우리는 뭐 한다? AB의 제곱, AC의 제곱을 구해봐. 선분의 길이의 제곱의 합이니까 그냥 점과 점수의 거리 공식을 쓰자. AB의 제곱은요. A 플러스 C의 제곱 플러스 B제곱. 루트 안 씌울 거고. AC제곱 또한 A 마이너스 C의 제곱 플러스 B제곱입니다. 전개를 할까요? 그러면은 2AC 마이너스 2AC는 서로 사라지고 A제곱 2개, C제곱 2개, B제곱 2개 다 더해져 있죠? 그래서 2로 묶어주면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또는 한편이라고 하면서 BM제곱 더하기 AM제곱을 구함. 그럼 BM의 제곱은 그냥 C제곱일 거고 AM의 제곱은 A제곱 플러스 B제곱일 거 아니야. 눈으로 봤지? 얘 2배 하면 얘가 되는 거. 그렇게 증명하고 끝입니다. 너무 심플하거든. 빈칸 출형도 너네 그냥 시키는 대로 잘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빈칸 출현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서술형으로 증명하시오가 나와도 너네가 직접 좌표평면 잡고 해야 된다. 그리고 사실은 지금 우리가 교육과정에서는 파푸스의 중선 정리라는 걸 배우지만
이거 나중에 스튜어트의 정리라고 해서 우리랑은 관련 없는 대학 수학이나 뭐 또는 더 뭐 넓은 범위에서 수학이라는 학문에서 또 스튜어트 정리라는 게 있어요. 그거는 이제 저기는 지금 뭐 1, 1, 2, 1, 1 정도가 개수지. 근데 저 개수를 가지고 막 장난을 쳐. 막 한 배, 두 배, 세 배, 네 배 하면서 그 개수를 장난친 녀석을 증명하세요라고도 할 수도 있다. 그때도 방식은 똑같아. 뭐 예를 들어서 BC를 1대1로 내분하는 점을 M이라고 할 때, M은 안 되겠다. D라고 할 때. 뭐 어쩌고 저쩌고가 성립함을 증명하시오 나오겠지. 그때도 마찬가지야. D라는 점을 원점으로 잡고 얘는 2C,0 얘는 마이너스 C,0. 왜? 아까 1대2로 내분한다고 했었잖아. 그쵸? 그리고 A라는 점의 좌표는 A, B라고 잡아준 다음에 뭐 문제에서 증명하시오라고 한 녀석의 좌변 따로 우변 따로 정리해보면은 계수까지 맞춰주면은 알아서 증명이 끝나 있을 겁니다. 어쨌든 좌표 평면을 잡아가지고 만든다는 거 잘 기억해두라고 한 번 더 보여준 거다. 알았지? 이런 식으로도 뭐 너희들이 처음 보는 것 같은 식으로도 많이 증명을 하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가계의 등분선 성질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거는 정확하게 언제 배우냐면은 내분 그리고 외분할 때 사실은 배우는 거야. 근데 지금 미리 얘랑 좀 구분 지으려고 지금 미리 좀 설명을 할게요. 가계의 등분선 성질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림이 너무 이상한데 이렇게 하자. 자, 여기가 A, 여기가 B, 여기가 C라고 했을 때 아까는 BC의 중점을 향해서 긋는 선, 뭐 중선을 그었지. 중선 정리였지. 근데 지금은 각의 등분선이야. A라는 각을 좀 이상해. 각을 2등분 할 겁니다. 그때 생김새가 뭔가 약간 이 뭐 좌우로 반쪽 쪼개는 것처럼 비슷하게 생겨가지고 이 그림과 이 그림을 되게 혼동을 하는데 그래서는 절대로 안 되고 공식도 헷갈려서는 안 되고 각의 등분선의 성질은 어떻게 나오냐면은 여기를 D라고 잡았을 때 공식 AB와 AC의 길이 B는 BD와 CD의 길이 B와 동일하다. 왜요? 증명 안 나옵니다. 나도 뭐 몰라요, 잘. 왜? 이거는 중학교 때 한 거거든, 너네. 그걸 이용해서 D의 좌표를 구하시오를 물어볼 거다. 알았지? 너네한테는 D의 좌표를 구하시오가 나올 거야. 그래서 너희들은 A, B, C의 좌표들이 주어져 있을 거거든. 그러면은 A, B 사이의 거리와 AC 사이의 거리를 구해주세요. 예를 들어서 그게 뭐 예를 들어서 5와 10 나왔다 치면 1대2겠지. 5와 10이 나왔으면은 뭐 5대 10이겠지. 그 길이랑 똑같은 걸 가지고 만약에 이게 1대2였다. 지금 그림이 좀 2대 3처럼 보이니까 2대 3이라 치자. 그럼 D라는 점을 뭐 해주면 돼? 선분 BC를 2대 3으로 내분하는 점이라고 해서 내분점의 좌표를 구하면 끝. 알았니? 그런 식으로 자주 등장하는데 이 그림과 이 그림은 완전 다르다. 가계 등분선은 이등변 삼각형이 아니고서야 중점 안 지납니다. 중점은 여기 있을 거야. 알았지? 그래서 조금 다른 그림이니까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파푸스 중선 정리의 약간 응용형 문제들 또는 그림들 눈에 익혀두세요. 보이니 얘들아? 파푸스 중선 정리가 보이니? 이렇게 한번 이씨 노란 거 안 보일 것 같은데? 이렇게 한번 파푸스 중선 정리를 빨간색 쪽에서 한번 주황색 쪽에서 한번 일단 써봐. 그러면은 문제에서 뭔가를 물어볼 텐데 그 일단 두 번 썼지 파푸스 중선 정리를 두 개를 잘 연립하면 물어보는 값을 계산할 수 있을 거다. 그거는 식을 써봐야 알아. 알았죠? 그래서 어쨌든 연립형 문제니까 저 그림 잘 봐두고 두 번째 하나 더 있음. 뭐 하나 더 있냐면은 평사나 마름모에서 가끔 나오는 건데 평사에서도 뭐 평사만의 문제도 있지만 파푸스 중선 정리를 이용하는 문제가 있다. 평사의 제일 대표적인 성질. 대각선은 서로를 이등분한다. 쓰고 보니까 보이냐? 이쪽 파푸스 보이냐? 이등분 중선. 그리고 여기도 보이냐?
그래서 이거는 두 번을 써서 연립하는 건 아니고 둘 중 하나를 써주면은 답은 나올 겁니다. 알았죠? 파푸스 중선 정리의 응용형 그림이니까 저것도 잘 봐두도록 하고. 그러면은 파푸스 쪽에서 할 만한 설명은 끝났어요. 이제 내분 하러 가면 돼. 알았음? 끝. 어때요? 뭔가 하고 있는 얘기가 하고 있는 얘기가 되게 많죠. 정신 없죠? 나 누구랑 얘기하죠? 이건 도쟁이. 너네 거 어디 있지? 이거 아닌데. 내가 너네 거를 어디다 뒀을까? 나도 풍선자 없어서 뽑아놨는데. 모르겠다. 자, 정리할 거 있는 사람들 얼른 정리하시고. 내분 바로 하러 가야 되나? 해보자. 내분 해보자. 자, 일단 정리부터 하세요, 그럼. 자, 역시 뭐 내분 공식 정도는 외워왔죠. 근데 외부는 아마 책에는 없었을 거고. 자, 가자. 내분점과 외분점. 이제 너희들은 이제 그냥 내분점이 되어버렸죠. 이 단원, 이 유형. 자, 나는 외분 설명합니다. 알았죠? 외분을 교육과정에서 빠지긴 했지만 뭐 몰라서 안 쓰는 거랑 알지만 그냥 내분을 푸는 거랑 느낌 다르거든. 외분이 편할 때가 분명히 있어. 그래서 나는 알려줘요. 자, 내분점 그리고 외분점. 외분점은 혹시 뭐 너네가 기억나면 쓰고, 네? 기억나면 알아서 쓰고, 기억 안 나면 지금 잘 필기 해놓으세요, 책에. 외분점이 없을 거야. 일단 A라는 점이 있습니다. x1, y1. 그 다음에 B라는 점도 있어요. x2, y2. 그때 물어보는 첫 번째 선분 AB를 M 대 N이라는 길이 B로 내분하는 점 P라고 하자. 그때 P의 좌표. 자, 다들 외웠나? 자, 외우는 방식이 그냥 뭐 막 약간 뭐라 해야 돼? 판별식 외우듯이 너네가 B제곱 마이너스 4C 이런 식으로 외우면은 까먹을 거야. 오케이. 그래서 내분점의 좌표 공식이 M 더하기 N분의 뭐 있는데 그걸 M 더하기 N분의 NX2 더하기 N 이렇게 외우고 있으면 너네 100% 까먹거든. 그래서 좀 외우는 방식을 달리 해주는데 그 중에 제일 대부분의 선생들, 학원 선생, 학교 선생 다 포함해서 한 90% 이상의 선생들이, 한 95%쯤 되는 선생들이 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을 거야. 문제집도 마찬가지고 외우는 방식을. 일단 뭐 두 B를 더하는 게 분모. 분자를 구할 때는 얘랑 크로스로 얘랑 요 점을 곱하고 얘랑 요 점을 곱해서 X좌표 구할 때는 X좌표만 둘이 더해요. 이걸 분자로 써요. 이렇게 보통 외우라고 할 겁니다. 너희들도 실제로 이렇게 외운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일 거고. 근데 이렇게 물어보면 있잖아. 나중에 너네한테 혹시나 이걸 이렇게 주면 있잖아. 점의 좌표를 밑에 다시 막 B부터 A 쓰든가 아니면 뭐 그때는 갑자기 이렇게 곱한다던가 아니면은 반대로 B를 거꾸로 쓴다던가 뭐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크로스를 하실 거예요. 하셨었을 거야. 전에 예전에 했을 때. 근데 하지 마. 헷갈려 오히려. 함정에 낚인다. 새롭게 뭔가를 써야 되는 상황이면. 알았어요? 즉 우리가 외운 대로 쓰지 못하는 상황을 아예 만들지를 말자. 그래서 나는 조금 외우는 방식을 다르게 갈 건데 일단은 이 P 자체를 그림을 먼저 그리면서 그림 그릴 때 필요한 용어처럼 내가 두 가지 이름을 부를 건데 그거를 좀 보고 가자. 여기 A가 있고 여기 B가 있어. 만약에 A, B를 몇 대 몇? 예를 들어서 2대 3으로 내분하세요 또는 2대 1로 내분하세요라고 할까? 간단하게. 2대 1로 내분하세요라고 해서 요 점을 P라고 한다고 치자. 근데 이렇게만 기억을 해놓고 이렇게만 그릴 줄 알면은 나중에 외분이라는 그림이 되게 헷갈려. 물론 뭐 알 필요는 없지만. 어쨌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A, B를 바꿀게 나지. 선분 A, B를 이라고 할 때 그림을 A에서부터 시작해서 한국 그리기처럼 선을 그려. 그때 내분점이라는 점 또는 외분점이라는 점을
같다가 B로 끝나게 그림을 그려. 뿅뿅. 그때 내가 뭐 둥글게 표현하는 이 길이가 몇 대 몇인지만 보면 돼. 그 길이가 지금처럼 2대 1일 수도 있는 거고 어떤 경우에는 M 대 N이 될 수도 있겠지. 알았지? 그래서 나는 항상 이름을 뭐라고 불러줄 거냐면 요 앞에 있는 거 BA면은 B가 AB면은 A가 앞에 있는 놈을 반드시 내가 시작점이라고 이름을 불러줄 거고 뒤에 있는 거를 끝점이라고 불러줄 거야. A에서 시작해서 B로 끝나도록 P를 거쳤다 오라고. 알았어요? 그 시작점, 끝점이라는 명칭으로 계속 불러줄 텐데 내분점의 좌표나 외분점의 좌표 외우는 방식은 일단 분모는 2B를 더하세요. 맞아요. 그리고 분자에다가도 그냥 2B를 더해요. 대신에 아까 공식의 생김새에 분자는 하나씩 하나씩 곱해야 되거든. 곱하는 순서를 예외 없이 무조건 끝점, 시작점이라고만 기억해놔. 끝점, 시작점. 뭐 점의 좌표를 바꾸고 뭐 하고 할 필요도 없음. 얘네가 AB로 바뀌어있든 BA로 바뀌어있든 상관없이 무조건 뒤에 거 먼저, 앞에 거 나중이라고 생각하면 돼. 알았음? 여기 곱한 순서 뭐? 끝점, 시작점. 다시 한번 Y좌표 뭐라고? 분모 2B를 더하세요. 분자도 2B를 더하세요. 근데 분자에다가는 하나씩 하나씩 곱할 건데 곱하는 순서가 앞에서부터 뭐라고? 끝점, 시작점. 이렇게 외워놓으면은 3학년이 돼도 안 까먹는다 너네가. 알았니? 크로스 이런 거 해놓으면은 실수하기가 너무 좋고 그냥 공식 주절주절 외우면 100% 내일 내가 까먹어. 알았어? 두 번째로는 교육과정에서 사라졌지만 굳이 한 번 더 해보자. AB를 M 대 N으로 로가 이상하네. 으로 M 대 N으로 외분하는 점. 나도 이게 외분하는 점이라는 게 있잖아. 아유, 큐. 이게 나도 왜 빠졌는지 그 이유는 모르겠어. 교육과정에서 왜 뺐는지는. 근데 애들이 항상 어려워하긴 했어. 근데 그것도 이상한데 왜 그러냐면 왜 애들이 어려워했냐면은 분할을 하는 거야. 선분을 분할을 하는 거야. 가운데 툭 잘라서. 근데 이상하잖아. 뭐가? AB를 분할을 하는데 선분 AB를 분할한다고 하면 선분은 이거잖아. 사실 얘네들은 연장선인 거고. 그렇지? 선분은 아니고. 근데 분할을 하는데 뭐 한대? 바깥쪽에서 분할을 하는데. 그게 너무 이상하잖아. 그지? 그래서 애들이 더 헷갈려 했었던 것 같아. 나도 뭐 이유는 정확하게 모르겠어. 애들이 헷갈리는 거야. 뭐 이유가 다양하니까. 그래서 나는 좀 달리 할 거야. 분할한다라는 의미로 생각을 하지 말고 그림을 그릴 때 아까처럼 선분 AB를 M 대 N으로 외분하세요. 선분 AB를 M 대 N으로 외분하세요. 그거를 그냥 그림을 그릴 때 A에서 시작해서 Q를 거쳤다가 B로 갔다 와. 근데 갔다 올 때의 길이가 M 대 N이고 외분, 바깥을 갔다 오면 되는 거야. 내분, 안쪽 말고. AB의 안쪽 말고 AB의 바깥쪽이니까 여기 아니면 여기겠지. 그럼 갔다 오라고. 근데 갔다 오는데 만약에 길이가 지금처럼 2대 1이라고 치자. 그럼 뭐야? A에서 더 멀다는 얘기 아니야? 그지? AB를 2대 1로, A에서 2, B에서 1. 그러면 A에서 멀리 바깥쪽으로 갔다 오면 되는 거예요. 몇 대 몇으로? 2대 1로. 갈 때의 길이 2, 올 때의 길이 1. 알았음? 아, 그러면 여기가 Q네. 이렇게 잡아주면 되거든. 뭔 말 알? 뭔 말 알? 자, 그리고 두 번째. 외분 공식. 공식 진짜 별거 없어요. 그냥 뭐 하면 돼? 2B를 빼면 끝. 내분과 똑같아. 그냥 빼면 끝. 대신에 곱하는 순서는 또 끝점, 시작점, 끝점, 시작점 하면 되는 거야. 뭔지 알겠죠? 헷갈릴 이유도 전혀 없고 빠졌다고 해서 안 쓸 이유도 전혀 없음. 물론 서술에서 못 쓰겠지만. 알았죠? 오케이? 그래서 이런 게 있었다라는 걸 알아는 두세요. 근데 선생님 이거 빠졌는데 물어보진 않을 건데 굳이 뭐하러 해요? 자, 요거를 먼저 하려고 아까 가계등문선을 하나만 설명했는데 사실은 가계등문선 2개야. 아까 했었지, 가계등문선. 아까 했던 거니까 아까 거는 잠깐 간단하게만 그려놓고 새로운 거 여기다 그릴게. 자, 결론은 여기를 D라고 잡았을 때 AB와 AC의 길이 B가 뭐랑 같았지? BD랑 CD의 길이 B가 같았지. 이게 같은 가계등문선 성질이었죠. 근데
이거는 A라는 각을 이등분한다. 정확하게는 A라는 꼭지점에 내각을 이등분했지. 외곽을 이등분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는 외곽 쪽은 다시 자세히 그려줄게. 삼각형 ABC. 너네가 알아보기 편하려면은, 그림을 그리기 편하려면은 좀 삼각형이 이상하게 생겨야 돼서 이렇게 그릴게요. 아니, 너무 90도 같다. 좀 더 둔각. 혹시 외곽의 이등분선 다들 배웠나? 또는 기억나나? 자, 여기가 A, 여기가 B, 여기가 C. 아까는 요죠. 내각을 이등분했지. 외곽은 뭐요? 이게 외곽이 아니라 두 선분, 두 변중 하나를 연장을 해서 생기는 이쪽 각 또는 이쪽으로 연장했을 때 이쪽 각. 그걸 외곽이라 불러주지. 그 외곽을 뭐 해보자? 이등분 해보자. 자, 그때 내각의 이등분선은 뭐였어? 결국 각을 이등분하는 선이 대변과 만나는 점을 D라고 잡았지. 맞죠? 여기도 마찬가지야. A의 각을 좀 휘어지냐? 기분 탓인가? A의 외곽을 이등분을 했어. 더 휘어지는 것 같냐? 어쨌든 이게 BC와 만나 안 만나? 안 만나. 하지만 BC의 연장선과는 만나지. 그 점을 우리가 D라고 했을 때 뭐가 성립한다? 똑같아. 공식은 AB 대 AC의 길이 B는 뭐 이등분 되는 각 꼭지점에서 나머지 두 변까지의 길이 B는 그 나머지 두 변의 길이로부터 새로운 점 이등분선이 만나는 교점까지의 거리와 B가 일치한다. 예를 들어서 이게 5대 4면 여기도 5대 4. 알았음? 이런 식으로. 그러다 보면 D의 좌표를 물어본다 했지. 아까는 BC 위에 있으니까 BC를 몇 대 몇으로, 즉 몇 대 몇으로 내분하는지를 찾았었잖아. 근데 이번엔 D가 어디 있어? 바깥쪽에 있지. 맞죠? 그래서 뭐 몇 대 몇으로 외분하는지를 쓰면 되는데 이제는 외분이 사라졌어. 그럼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 자, 일단 이 길이를 찾아요. 예를 들어서 아까 5대 4라고 했다 치자. 여기가 5대 4요. 뭐 실제 길이는 25, 20 이런 식으로. 그럼 여기도 길이 B는 몇 대 몇이다? 5대 4다. 근데 D를 외분을 만약에 못 쓰고 그냥 내분만 써서 구한다 치자.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얘를 x, y로 두고 B라는 점이 좌표가 주어져 있겠지. 그때 길이 B가 몇 대 몇? BD를 1대 4로 내분하는 점이 C다라고 해서 찾았어야만 해. 지금 너희 교육과정에 원래 모범 답안에 이거예요. 이 그림이 안 나오는 게 아니라. 알았음? 근데 외분을 쓰면 그냥 바로 좌표 구하면 끝. 그런 의미에서 그냥 하나 요것도 기억은 해도 아까처럼 몰라서 자꾸 내분으로 바꿔서 풀지만 말고 외분 공식 그냥 뭐 별거 아니잖아. 두 B를 빼기만 하면 되잖아. 알았지? 그리고 길이 B가죠. 내분에 대한 길이 B를 먼저 구한 게 아니라 그냥 외분에 대한 길이 B가 나와버리거든. 알았음? 그래서 실수도 덜 하고 그런 의미에서 알아두면 좋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알았지? 내각의 이등분선은 내분, 외곽의 이등분선은 외분. 공식은 동일한 공식. 그림만 달라. 알았니? 알았니? 아이 순차. 우리 이제 그럼 뭐 남았냐? 오, 삼각형 보기문제 하나 남았다. 딱 개념 설명까지 마무리할 수 있겠다. 알았지요? 오케이? 자, 외분 혹시 증명이래. 정리할 거 있으면 정리하시고. 뭐 딱히 없지? 하나 찍고 있네. 힘들다. 됐나요? 무게중심 갑니다. 무게중심도 그냥 공식만 있는 게 아니라 좀 응용하거나 하는 그런 식들이 있어가지고 좀 설명을 하려고 해요. 그거 두 개 하고 오늘 마십시다. 한 15분 걸릴 것 같은데. 자, 간다. 삼각형의 무게중심. 다들 근데 공식을 외워봤죠? 시연아? 예. A라는 점이 있어요. B라는 점도 있어요. C라는 점도 있어요. 삼각형 ABC의 무게중심의 좌표는 뭐예요?
어허. 그렇지. 맞아. Y도 마찬가지. 맞지? 자, 무게중심 보통 G라고 표현을 한다 했죠. 그래비티 오브 센터인가? 어쨌든 무게중심의 좌표 어떻게 구한다? 세 꼭지점을 X좌표 구할 때는 X좌표들을 다 더해 3으로 나눠. 마치 세 개의 평균 구하듯이. Y도 마찬가지. 자, 이거를 쓰면 끝납니다. 너무 쉽잖아. 뭐 거꾸로 물어볼 수도 있지. 무게중심의 좌표가 5,4다. C의 좌표를 구하시오. A, B는 주고. C의 좌표를 구하시오. 거꾸로 물어볼 수도 있지. 근데 그래 봐야 그냥 대입하면 답 나오지. 그지? 너무 쉽잖아. 그래서 삼각형의 무게중심은 아까처럼 제곱 더하기 제곱 더하기 제곱의 합이 최소가 되는 것도 A, B, C의 무게중심이야. 이런 응용형 문제들이 더 많이 나오거든. 그 중에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은 너희들이 또 싫어하는 증명이 나와요. 자, 바로 내가 하긴 할 겁니다. 근데 삼각형의 무게중심 아까 그림 어떻게 그린다 그랬어? 뭐 그렸죠? 연아야? 무슨 그렸죠? 뭐라고? 중선. 그렇지. 중선들을 그렸죠. 규리나? 수심은 뭐였지? 수선들을 그렸죠. 시은아. 내심은 뭐였지? 가게 대문선을 그렸죠. 유빈아. 외심은 뭐였지? 변해? 그렇지. 수직이는 문선들을 그렸죠. 자, 그럼 윤채야. 무게중심에서 나오는 특징 중에 중선을 그었어. 여기 무게중심 있지? 자, 이 그림 딱 보면 떠오르는 길이 2대1. 그거 가지고 좌표 구하는 겁니다. 알았죠? 자, 증명 간다. 아이고, 숨차. 자, 일단은 삼각형 ABC가 있고, 뭐 내가 그냥 잡을까? x1, y1, x2, y2, x3, y3. 그때 BC의 중점의 좌표를 M이라고 해보자. 뭐예요? x2 플러스 x3 나누기 2, y2 더하기 y3 나누기 2. 맞나요? 그리고 나서 무게중심 어떻게 그리는 거다? AM이라는 어느 한 중선에 대하여 AM을 몇 대 몇? 2대 1로 내분하는 점이 바로 G인 거야. 다시 뭐라고? AM을 선분 AM을 2대 1로 내분하는 점이거든. 그래서 G라는 점의 좌표를 잘 생각해봐. 어떻게 되겠어? 2대 1 내분. 2 더하기 1. 다시 한번 2대 1 내분. 2 더하기 1. 곱하는 순서는 끝점, 시작점 순서로. 이 너무 좁아. 끝점, 두다. 시작점. x1, 2, 3의 합 나누기 3이잖아. y좌표는 생각할게요. 이게 끝이야. 요걸 증명이라고 부르는 거고, 아까 내가 말했던 서술형에서 도형의 방정식에서 일부 몇 개의 증명이 나올 수 있다 그랬지. 그냥 말 그대로 증명하세요. 증명하는 과정의 일부이다. 네모 이거 말고 증명하시오. 그 문제 중 하나가 또 얘도 나올 수 있는데 이거는 너무 쉬워서 사실 잘 나온 건 아니야. 너무 쉽잖아. 알았지? 그래서 어쨌든 결론은 뭐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공식 나오는 건데 일단 쓰진 않을게. 여기 써놔. 알았죠? 그 다음에 응용해서 만들어주는 물어보는 문제 하나 더. 뭐가 있냐면 이거는 아마 다들 저기 언제야? 그 겨울방학 선행할 때 배웠을 것 같은데. 아이고. ABC가 놓여 있어요. 그때 삼각형 이거 먼저 하면 안 되겠다. 세 점 ABC가 있어. 그때 AB와 선분 BC와 그리고 CA 세 선분을 CA를 맞지? 각각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을 D와 E와 F라 하자. 그때 삼각형 DF의 무게중심을 구하시오.
물어보면 너희들의 답은 뭐다? 삼각형 ABC의 무게중심을 구하는 답입니다. 왜요는 사실 실제로 M된 내분점 D 찾고 E 찾고 F 찾아봐. 좀 많이 지저분하겠지만 이것도 X1, Y1, 이것도 X2, Y2 하니까. 근데 해봐. 그렇게 구해주면은 알아서 3분의 X1, 2, 3 합, Y 좌표도 3분의 Y1, 2, 3 합 나와 있을 거다. 알았죠? 그래서 증명을 딱히 물어보는 건 아니고 그걸 이용해서 DF의 무게중심을 물어보거나 아니면 DF의 무게중심 좌표를 줘. 그래놓고 나서 C의 좌표를 구하시오. 이렇게 물어보고 있을 거다. 알았지? 그냥 그걸 이용하면 돼. 뭐? 이 사실을. 알았죠? 자, 그런데 이런 문제만 나올까? 너무 쉽잖아. 그냥 무게중심의 좌표 구하는 거랑 크게 달라, 안 달라? 서술형도 아니고 그냥 무조건 똑같겠지. 그럼 무게중심의 좌표를 구하시오라는 질문을 굳이 하고 싶어? 하기 싫겠어? 하기 싫다고 하면 좀 그렇다. 굳이 하고 싶어? 꼭 해야 되겠다는 생각 안 하실까? 학교 선생님들? 이미 다 아니까. 무게중심의 좌표에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응용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요 개념은 어떤 용도로도 많이 사용하냐면요. 노가다 문제를 줍니다. 예를 들어서 AB를 1대2, BC를 2대3, CA를 3대1로 내분하는 점을 각각 D, E, F라 하자. 삼각형 DF의 무게중심 구하시오. 그때는 어떻게 하면 돼? 아까처럼 ABC의 무게중심의 좌표 구하면 돼? 안 돼? 안 됩니다. 반드시 언제만 성립한다? 세 변을 똑같은 길이별로 셋 다 똑같이 내분하거나 외분하거나, 물론 외분은 이제 빠졌으니까 이제 내분만 나오겠지. 그 내분한 점들이 다 비가 똑같아야 돼. 그럼 이제 이렇게도 주나? 주긴 줘. 실제로 줘. 노가다 문제 하겠지. 근데 애들이 뭐 해? 아, 그냥 쫙 이 문제 만나자마자 뭐 해? 다 시발 하면서 욕하겠지. 선생님 욕하겠지. 아, 왜 이딴 문제를 줘가지고 하면서 꿍시렁 하겠지. 그래서 또 하나 학교 선생님들이 많이 내시는 문제가 있어요. 뭐? AC를. 나머지 길이비는 다 1대2면 1대2, 2대3이면 2대3 다 줘놓고 나서 있잖아. 얘만 싹 AC로 바꿔버린 거야. 그러면은 DF 무게중심과 ABC의 무게중심 같다 다르다? 달라. 왜? 만약에 1대2라 쳐봐. 이거는 AC를 1대2로 내분하는 거는 CA를 2대1로 내분하는 거야. AB는 1대2고 BC도 1대2인데 CA는 2대1로 내분하니까 혼자 B가 다르지. 그럼 뭐 해야 돼? 또 노가다 문제가 되는 거야. 근데 숨겨놓으니까 정말 많은 학생들이 그냥 ABC의 무게중심으로 잘못 풀어서 틀리겠지. 그걸 노리는 거라고, 역으로. 알았음? 그래서 내가 지금 강조하고 싶은 거 하나라도 B가 다르면 노가다 문제가 된다. 근데 그 노가다 문제를 요거 잘 활용하라고 더 많이 섞어내줘요. 꼭 기억해두세요. 알았지? 이런 함정 문제들 정말 많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 근데 뭐 지금 강조하는 것보다 내신 대비 들어가면은 뭐 실제로 강조해서 주겠지. 뭐 1대1이면 상관없지만. 아무튼 알겠죠? 그래서 그래서 그걸 응용한 문제가 무게중심 어딨니? 무게중심 어딨니? 있다. 뭐 이런 거. 이거는 너무 쉬운 버전이긴 한데 AB의 중점 다른 말로 1대1 내분. 그리고 BC의 내분, CA의 내분, 1대1 내분점들. DF를 어떻게 보면 준 거지. DF를 주고 나서 ABC 무게중심 좌표를 물어본다. 변태지? 그냥 뭐 하면 돼? 저 세 점의 무게중심, DF 무게중심 찾으면 그게 곧 답이다. 알았죠? 그런 식으로 물어보겠지. 이것도 뭐야? OA, AB, BO. 오케이? 이런 식으로. 그럼 끝났어요. 어때? 쉽죠? 평면 좌표는. 자, 근데 뭐 사실 내가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게요. 뭐 정리 간단하게 하면서 들으세요. 자, 우리가 도형의 방정식이라고 하면은 사실은 어려워. 너네가 진짜 질문을 많이 해. 근데 그 어려운 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건데, 그 중에 하나는 유형들이 너무 많아. 지금 평면 좌표만 해도 봐봐. 내가 유형 설명하려고 또는 공식 설명하려고 증명도 하려고 지금 칠판을 몇 번이나 지웠다 썼다 하고 있니?
우리가 예전에 배웠던 공통수학 원 생각해보면 있잖아. 순열이라고 해봐야 한 장 안에 끝났어. 기억나지? NPR 하면서. 뭐 NPN, NP1, NP빵 알려주면 끝. 그잖아. 그 다음에 이웃하는 경우, 이웃하지 않는 경우. 이거 설명 끝이었어. 부합도 뭐 딱히 다른 거 없었고. 고차 방정식으로 가보자. 그럼 딱 한 용어로 설명하고 끝났지 뭐. 인수분해 하세요. 그래서 인수분해를 다시 설명한 거지. 그리고 거기 안에서 살짝 나오는 응용형 문제 뭐 있어? 오메가. 오메가라고 해봐야 뭐 오메가 친구 때문에 2번 써서 그렇지. 사실 뭐 한 5개 공식만 쓰면 끝이잖아. 맞죠? 근데 도형의 방정식은 지금 평면좌표 한 단원만 하는데 지금 내가 칠판 아마 전체 3판 정도를 썼을걸? 직선은 더 많습니다. 원방은요 제일 많아요. 이동은 사실 좀 적어. 이동만 보면 적어. 도형 앞에 3개의 단원이 다 나와서 그렇지. 그래서 원방 이런 데 가면 유형 설명 진짜 많거든. 그 하나하나의 유형들 다 외워야 되고,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풀어야 돼. 저런 유형은 이렇게 풀어야 돼가 약간 정해져 있는 방식이 좀 있어. 그러다 보니까 그걸 까먹어서 너네들이 뭐 질문을 한다거나 유형이 너무 많다 보니까 외울 게 많아서 어려워. 나 이 유형 또 까먹었어. 뭐 이런 것들이 등장할 수 있는데, 그거보다 진짜 도형을 어려워하는 이유는 있잖아. 아까 말했듯이 그림 안 그리는 거. 식으로 문제가 주어지는 거. 아까 몇 번이었니? 그 거리의 합. 네? 더 앞인가? 이게 생각보다 어려워. 좀 상이잖아. 그지? 너네가 스스로 이거를 x에 대한 완전제곱식과 y에 대한 완전제곱식으로 바꿔서 x-1의 제곱 더하기 y 플러스 2의 제곱. 그래서 이거는 x, y로부터 1, -2까지 거리를 나타내는 군. 이 해석을 나한테 안 들었으면 할까? 아무도 안 해. 여기서 갑자기 지 혼자 1, -2 넣고 있어. 막 그러고 있어요. 환장합니다. 그럼 여기다가 똑같은 걸 막 넣으면 되나? 안 되지. 그런 식으로 식에 대한 내용을 그림으로 해석하는 문제들, 도형에 대한 얘기를 해석하는 문제들, 그게 사실은 진짜 어렵다. 거기에서 우르르 다 틀려오거든. 알았죠? 그래서 그거까지 좀 자세하게 많이 보여줄 거야. 특히 요번 방학 수업을 좀 2번으로 쪼개놓은 거 알지? 인체도 알고 있나? 우리가 정규 수업에서는 아마 많이 해봐야 집합 명제 정도. 그러면은 특강으로 나머지 함수 파트. 혹시 특강이 여유가 좀 더 생기면은 특강에서 절대분식, 산술기하 평면도 특강에서 다룰 거야. 알았음? 그런 식으로 쪼개놨다. 그러면 정규 수업이 개학 때까지라고 하면 8월 한 중순까지라고 생각하면 생각보다 여유가 있거든. 그때까지 조금 늘어서 설명할 건데, 그래서 지금은 평면좌표를 오늘 하루 만에 끝냈고 직선도 아마 하루 만에 끝날 겁니다. 원망은 솔직히 모르겠어. 2번으로 원래는 보통 쪼개는데 우리도 아마 쪼개지 않을까 싶고, 그렇게 해서 이동까지 마무리가 되고 나면은 시간 여유가 되면은 방학 때, 만약에 시간 여유가 안 되면은 개학하고 나서 첫 번째 교재 마플 시너지의 도형 방정식 하자마자 직후, 그때 내가 매년 도형의 방정식만 따로 풀리는 문제집 프린트가 하나가 있어. 문제 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그 문제들을 쫙 보여줄 거다. 거기 있는 문제들을 다 보면은 어떤 느낌이냐면, 말로 나와 있는 것들을 식으로 옮겨 쓰는 문제들을 난이도 높은 것들을 많이 때려 넣어놨어. 그건 많이 딴 건 아니고 다양한 유형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아까 식을 도형으로 바꿔서 해석하는 문제들이 더 많이 있어요. 그거를 좀 자세하게 설명하고 싶어요. 알았죠? 뭐 그때 가면은 그래서 어쨌든 고난도 문제를 더 많이 만나야 될 겁니다. 알았지요? 오케이. 자, 오늘은 그래서 숙제가, 자, 일단 평면좌표가 끝났어. 근데 평면좌표 완전 끝까지 숙제를 다 내버리면 82번까지인가 되는데, 이러면 너네 학원 끊잖아, 그지? 그래서 어디까지가 숙제냐면요. 왜 웃죠? 이거 그 고난도 문제 모아놓은 게 지금 색깔 구분이 안 된다. 어디부터야? 직선 바로 앞에. 좀 더 앞을 한 장 넘겨봐. 거기 뭐 제목이 바뀌는 거. 고득점. 그게 몇 번부터야? 70번부터야? 오늘 숙제는 69번까지. 알았죠? 근데 참고로 여기 내가 카톡에도 해줄 말인데, 자취의 방정식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 자취. 거기는 아마 설명을 드려야 될 겁니다. 근데 그거는 보통 내가 원방 들어가기 직전에 할 거라서 빼고 푸셔도 좋아요. 알았죠? 잘 가요.